60대를 보내본 사람들이 99% 후회하는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60대라는 나이에는 이미 인생의 많은 부분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 삶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60살까지 살아보면서 느낀 가장 큰 후회는 무엇일까요? 하나의 순간, 하나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미래는 바뀌고 있습니다. 60대를 보낸 사람들 대부분이 하는 후회가 무엇일까요? 이 영상을 통해 그 후회를 알아보고 우리는 어떻게 그 후회를 피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첫 번째, 배우자를 행복하게 만들어라. 인생의 동반자이자 살면서 가장 오랫동안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나의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배우자의 역할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 후반이 될수록 배우자의 존재가 소중해집니다. 알지 못했던 배우자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60대에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배우자에게 더 잘해줄 걸 하는 후회입니다. 소중하지만 익숙해진 관계라고 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를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서먹서먹하게 살아왔던 분들이라면 잘 지내려고 마음먹어도 행동하기 쉽지 않습니다. 괜히 어색해서 더 무뚝뚝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눈 딱 감고 한 번만 다정하게 말해보세요. 다정한 말이 어렵다면 고마워 한마디라도 해보세요.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아야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인생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나와 아주 오랫동안 같이 산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중에서 반 이상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의 배우자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서로의 장단점을 알고 인생의 기쁜 일과 슬픈 일을 함께 보낸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내 생활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내 배우자입니다. 내 속마음을 전부 털어놓을 수 있는 소중한 친구라고 생각하세요. 친구처럼 연인처럼 서로를 의지하면서 지내보세요. 배우자를 소중하게 여기며 사는 것은 결국 내 인생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돈 공부를 미리 해야 한다. 은퇴 후의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몸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사라지고 생활비는 늘어나기만 합니다. 이때 돈을 잘 아끼지 못한 채로 은퇴를 맞이하면 한층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아픈 곳이 생기는 나이이기 때문에 의료비로 지출이 많이 나가고 자녀가 결혼할 나이가 되어 지원해줘야 하는 결혼비용 등 여러 가지 지출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모아둔 돈이 없다면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점점 자신의 존재가 초라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돈이 없는 사람이 받는 대우는 좋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 먹었는데 돈이 없으면 더 비참해집니다. 게다가 주변 사람과 나의 생활을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누구는 생일이라고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느니, 또 다른 누구는 저번에 산 아파트가 몇 억이나 올랐다는 둥. 이런 소리를 들으면 나의 자존감이 깎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젊을 때 돈 공부를 해놓는 것입니다. 젊은 날 뼈 빠지게 벌어놓은 돈을 잘 지켜야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돈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모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 열심히 모으기만 해서 노후가 보장될까요? 아닙니다. 돈을 감정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손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래알처럼 빠져나갑니다.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노후에도 가난해집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는 것을 칭찬하지만 돈을 불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면 도박이나 투기로 비난받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돈을 벌고 부자가 되라고 권유받습니다. 노동만으로 돈을 벌면 노동을 못할 때에는 소득이 없어집니다. 일을 못하는 노후에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60대에 돈 공부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 워렌 버핏은 대부분의 재산을 65세 이후에 모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안 될 것 없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배우려는 자세로 임한다면 이뤄낼 수 있습니다.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다음 영상에서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꼭 알아둬야 할 돈 지식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 신청을 하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또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순간 나의 삶은 없어집니다. 자식들이 유산을 미리 받았다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부모를 잘 돌봐줄까요? 물론 그런 효자, 효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것은 한 치 앞도 모릅니다. 특히 돈이 엮이면 사람 마음은 한순간에 변할 수 있습니다. 60대의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눠줬더니 자식들이 돈은 받아놓고 집에서 내쫓는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죽으면 알아서 가져갈 것을 미리 내어주지 마세요. 내가 모아놓은 돈은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 내 소유입니다. 내 지갑에 돈이 있어야 내가 아플 때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아직 젊습니다. 60대에 섣부르게 재산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의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경제력이 있어야 노후에도 든든합니다. 세 번째, 건강관리를 열심히 해야 한다. 나이가 들어 온몸이 쑤시고 아프다고 해서 집에만 누워있는 분들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입니다. 지금 60대라면 40년은 더 살 수 있습니다. 남은 40년을 병원에 다니면서 골골대며 살고 싶으신가요? 지금부터라도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세요. 지금까지 도시에서 계속 살았다면 자연이 많은 곳에서 사는 것도 건강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계속 소파나 의자에 앉아서 TV 보고 컴퓨터 하는 것보다 밭에서 땀 흘리며 농사일을 하면 더 건강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폐암 3기 판정을 받은 분이 시골로 내려가 밭일을 하면서 매일매일 맨발 걷기를 했더니 1년 만에 항암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건강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연에서 힘을 얻습니다. 햇빛을 받으며 일을 하면 다음날 근육통이 생겨 힘들 수 있지만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직접 기른 채소로 밥상을 차리면 그게 바로 유기농 식단입니다. 시골로 내려가서 살 수 없다면 주말 농장 같은 곳을 빌려서 주말만이라도 자연을 만끽하세요. 도시에도 산책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집이나 헬스장에서 운동하지 마시고 자연 속에서 운동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게 됩니다. 단단했던 뼈도 칼슘이 빠져 골밀도가 낮아집니다. 너무 무리한 운동은 하지 마세요. 하루의 운동을 왕창 하고 다음날 알아 눕지 마시고 첫날부터 천천히 조금씩 시작하세요. 운동을 한 건지 산책을 한 건지 모를 정도로만 시작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뇌 건강도 중요합니다. 노화와 함께 기억력이나 학습 능력이 감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뇌를 사용하는 꾸준한 활동과 적절한 운동으로 뇌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치매 예방에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영어를 배우거나 다른 외국어를 배워보세요. 토익 시험을 보듯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있도록 공부해야 합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하면 막막하고 하기 싫어지지만 꾸준히 해내다 보면 금세 재미를 붙일 수 있습니다. 나의 건강은 내 스스로가 만드는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건강 관리에 신경 써서 건강한 노후를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삶이 더 즐거워집니다. 네 번째, 취미를 만들어라. 나이가 들면 이전과 다르게 생활 패턴이 바뀌고 일상에 여유가 생기면서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었다면 나이가 많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새로운 취미를 갖는다는 것은 인생이 더 즐거울 거란 뜻입니다. 물론 하고 싶은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모두가 처음부터 잘하는 취미를 찾을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롭게 배우는 모든 것을 두려워해선 안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도전 정신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 고통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훨씬 더 성장하게 됩니다. 사는데 지쳐서 하고 싶은 것이 없으시다면 나의 젊은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시절에 해보고 싶었던 것을 취미로 삼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고 싶었지만 현실에 부딪혀 포기해야 했던 꿈이 있으신가요?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성공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가슴 한쪽에 묻어두었던 꿈이 있다면 도전하세요. 여행을 좋아한다면 새로운 장소를 찾아다니는 것을 취미로 삼아보세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면 간단하게 끄적거리는 것이라도 그림을 그려보세요. 노후에 가지면 좋은 취미 활동으로 독서를 추천해 드립니다. 책을 읽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더 넓은 식견을 가지게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두뇌를 활성화해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책을 읽으며 느낀 점을 기록해 보세요. 독후감을 쓰는 것도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덮으면 날아가는 기억과 감정들이 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상상력을 자극해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글을 쓰는 것은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글로 표현하면서 스스로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뇌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에도 아주 좋은 활동입니다. 새롭게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며 사는 지금이 바로 청춘입니다.
인생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변화와 도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새로운 기회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확실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언제 우리의 삶이 끝날지, 언제 새로운 시작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진 현재가 가장 소중합니다. 앞으로 인생 중에 오늘이 제일 젊은 날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5번째, 혼자가 되는 법을 배워라. 사람은 본질적으로 외로운 존재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삶을 즐기면서 노후를 보내는 것. 바로 이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외롭다고 해서 아무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행복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가끔은 혼자서도 즐거움을 느끼면서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혼자 지내는 방법을 모른다면 옆에 있는 사람을 괴롭게 만듭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남에게 의지하려 하고 나만 빼놓고 좋은 데 갔다 왔나 질투하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집착하려고 합니다. 나이를 먹어도 혼자 잘 먹고 잘 놀 줄 알아야 합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고독을 위한 의자라는 시가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쓸쓸하지만 아름다운 호수가 된다. 바쁘다고 밀쳐두었던 나 속의 나를 조용히 들여다 볼 수 있으므로 여러 속에 있을 땐 미처 되새기지 못했던 삶의 깊이와 무게를 고독 속에 헤아려 볼 수 있으므로 내가 해야 할 일, 안 해야 할 일 분별하며 내밀한 양심의 소리에 더 깊이 귀 기울일 수 있으므로 그래,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내가 나를 돌보는 시간. 여러 속의 삶을 더 잘 살아내기 위해 고독 속에 나를 길들이는 시간이다. 혼자 있는 것은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하지만 고독이 있어야 차분하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인생은 모두 혼자입니다. 누구도 내 감정을 온전히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나의 이야기에 집중하세요. 나의 내면을 돌아보세요. 혼자 있는 것도 즐겁습니다. 인생은 이상하게도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에 만족하며 그 안에서 삶의 기쁨을 찾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이런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재물을 추구하면서 삶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반면에 가진 것에 만족하며 그 안에서 삶의 행복을 찾는 사람은 재물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60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후회 중 하나는 오롯이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은 것입니다. 살다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버리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버리게 됩니다. 또 중요한 한 가지를 쫓다 보면 가족과 또 다른 인생에 필요한 것들에 소홀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야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소홀히 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삶을 최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나의 삶을 사랑하세요. 내 삶은 나 자신의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껴주세요. 인생의 길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길은 행복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나만 할 수 있습니다. 전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이 후회 없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